이런 경우라면 이제 인후염보다는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물론 이 모든 의약품들이 또 술과 함께 드시면 또 안 되죠. 안녕하세요. 올해는 이제 가을은 없어지고 겨울만 온 것 같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기온차가 커질수록 오히려 환절기 질환에 더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이 바로 인후염인데요. 인후염이 이제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제 세균 감염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세균 감염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기온차가 크면 이제 체온 조절 능력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조한 경우에는 이제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한편으로는 이제 알레르기나 미세먼지, 또 나쁜 식습관도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으로 겪는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요. 인후염이 이제 보통 성가신 게 아닙니다. 인후염이 나타나면 목이 아프면서 열이 나는 게 발열, 오한, 기침과 같은 증상도 동반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다 보니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고, 이제 또 코로나 시국에서는 기침도 함부로 하지 못하니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겠죠. 심할 경우에는 침도 못 삼킬 정도 목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처방전으로 이제 가지고 오시는 인후염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항생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이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일주일에서 2주 이렇게 장기간 낫지 않거나 심할 경우에는 폐렴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특히 만 15세 미만 어린이, 유아들 이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균성 인후염이 또 대부분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항생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요. 경증 수준이라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또 목이 건조해지지 않게 물을 많이 마시고, 또 구강을 청결하게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도록 하면 또 상태가 호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의약품을 사용하면 회복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데요. 약국에서 주로 찾는 약품으로는 생약 성분으로 된 인후염약, 또 목에 뿌리는 타입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입에 녹여 먹는 제형들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루로 된 제품들 이런 거 드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프레이 형태는 베타딘, 모겐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작년 기준 전체 인후염 치료제 시장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스프레이 형태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포비돈, 빨간약 그렇게 불리는 그 성분으로 유명하고요. 요 목에는 염증과 통증에 효과가 있는 수용성 아줄렌 성분과 항균작용을 하는 CPC라고 해서 세틸피리딘 염화물, 수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 성분이 혼합되어 있어서 목의 염증과 이로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빨아먹는 트로키 제품은 스트랩실, 미놀, 또 모가프템 이런 제품들은 아주 다양해요. 스트랩실 같은 경우는 엔세이드라고 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계열의 플루미프로펜이 성분이고요. 미놀 같은 경우는 기침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성분하고 항균 작용을 나타내는 아까 CPC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이제 외용으로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피부 안에 점막으로 살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거라, 소독의 목적과 퍼센트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비돈을 가지고 그냥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외용 목적하고 우리 입 안이나 눈 안에 이런 점막 쪽에 쓰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비돈을 희석해 쓰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네. 뿌리다가 네. 일단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너무 과량이 되면 이것도 포비돈이잖아요.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루 형태 용각산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떠먹는 숟가락으로, 조그만 숟가락으로 떠먹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보다 이렇게 복숭아 맛, 요거는 페퍼민트 향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맛이 좀 괜찮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6개가 최대 용량인데요. 성인들, 소아들 기준이 또 차이가 나요. 그런 거에 맞춰서 적정히 드셔야 되고, 또 3살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먹이시면 안 되고, 또 다른 진해 거담제 이런 것들하고 계속 중복해서 많이 드시는 거,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혈압이라든지 당뇨 있으신 분들, 또 임산부들 이런 또 복용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의약품들이 또 술과 함께 드시면 또 안 되죠. 간에 많이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또 스프레이 형태 같은 거는 이렇게 한번 분사할 때 3번, 4번 이렇게 분사를 하시면 되고요. 또 사용하는 간격 같은 경우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다 흡입형이기 때문에 폐로 직접 들어가는 거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뿌리시지 마시고 숨을 이렇게 좀 내쉬면서 분사를 하시는 방법,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빨아먹는 의약품도 여기 좀 달고 사탕 같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최대 6알, 그러니까 1일 한 알씩 해서 최대 6알까지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만 8세 이상, 만 11세 이상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만 11세 이상, 15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3회, 4회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진통소염제이기 때문에 만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복용 금지로 되어 있고요. 또 입 한쪽으로만 이렇게 먹을 경우는 국소적인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입안 전체를 굴려가면서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목이 또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드시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방법들을 써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되질 않고, 그렇지만 목에 가래가 낀 듯 하면서 답답하고 기침도 또 해요. 그런데 가래가 뱉어지지도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아프다. 심한 경우는 흉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인후염보다는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래 없는, 요거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가래약, 기침 가래약만 계속 드시다가 오히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염증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오래되신 분들, 기침약이나 가래약 같은 걸로 잘 치료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